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와 춤을 박종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 주간의 금융시장 흐름을 짚어보는 주간 전망소 시간인데요. 자, 그럼 바로 금융시장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이 지난주에도 매우 가파른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주간 단위로 지금 3%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나스닥도 2%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도 전주 금요일날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주간 단위로는 역시 한 2% 중반대 정도. 글로벌 증시가 대체적으로 지난해 하반기, 지난해 연말에 아주 그 급락장에서는 빠르게 지금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시장도 코스피 약간 왔다 갔다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코스닥 시장이 전체적으로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역시 1%대 중반에 가까운 그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채권 시장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주에 미국 2년짜리 국채는 살짝 금리가 상승했고요. 10년짜리 금리는 거의 보합 수준.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미국채 2년과 미국채 10년에 우리가 장단기 스프레드를 보면 전주보다는 조금 축소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현재 한 2년, 10년 스프레드가 15bp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고채 3년 금리도 보시면은 거의 전 저점 부근까지 지금 떨어져서 1.78%까지 지금 지난주보다 다시 소폭 떨어졌고요. 국고채 10년 같은 경우도 지난주보다는 살짝 하락해서 역시 전반적으로 글로벌 채권 시장도 조금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외환시장의 경우에는 최근에 의외로 조금 달러화가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조금 완화적으로 가는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이 유로화의 약세에 기인한 게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달러화 지수를 우리가 주요 선진국 대비로 보는 거 말고 그 미국이 교역을 하는 주요 신흥국 한 19개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지수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OITP라고 하는 지수가 있는데요. 이 지수를 보면 선진국 대비 달러 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OITP라고 하는 신흥국 대비 달러화 지수는 조금 약세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달러화가 최근에는 선진국 대비로는 강하지만 신흥국 대비로는 약하다. 상대적으로 신흥국 통화의 좀 강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 위안화도 전체적으로 조금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고요. 우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최근에 달러화가 강한 모습이긴 하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연동이 돼서 원달러 환율이 지난주에 한 5원 가깝게 상승했습니다. 원자재 시장이 지난주에 상당히 핫했는데요. 특히 국제유가가 주간 단위로 한 5% 정도 상승을 해서 지금 이제 한 55불 가깝게 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원자재 시장이 조금 유가 중심으로 좀 강했던 모습을 지난 한 주 동안 보여줬고요. 이어서 최근에 국내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면 먼저 이제 지난주 시장을 이렇게 주도했던 내용들을 보면 역시 트럼프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난주에 이 국경 장벽 예산안을 겨우 이제 합의를 해서 이제 셧다운 더 이상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꿍꿍이 속이 따로 있었죠. 셧다운 안 하지만 이 국경 장벽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지금 선포할 걸로 지금 거의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여전히 이 트럼프발 노이즈는 좀 이어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타결 기대는 상당히 높아졌어요. 이 트럼프가 이 트위터 하는 거 보면 상당히 영어 수준이 우리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좋은 일 있으면 I am happy, 만족스럽지 않으면 I'm not happy, 이런 어떤 아주 기초적인 영어를 구사하고요. 최근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도 extremely well, 매우 잘 진행되어가고 있다. 또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 얘기를 신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미국 물가지표가 나왔는데요. 예상보다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가 압력이 없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계속 완화적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소비지표가 상당히 좀 부진했죠. 이래서 미국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가 좀 커진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좀 완화 일변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 쪽에서 원래 브렉시트 관련 하원 2차 투표가
지난주 예정 있었었는데 14일에서 지금 27일로 좀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3월 말까지 이 브렉시트 데드라인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해외 뉴스였고요. 국내 뉴스는 1월 금통위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요. 상당히 좀 비둘기파적인 그런 내용들이었고, 또 현재 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에 좀 다다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은의 통화신용정책 그 보고서 발표했는데 마이너스 GDP 갭이 앞으로도 좀 이어질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향후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 정책이 인상이 아니라 좀 인하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일어났고요. 또 지난주에 발표된 그 취업자 증가 수를 보게 되면 1.9만 명 증가를 해가지고 매우 부진했습니다.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소득주도 성장, 특히 이 최저임금 인상이 매우 고용시장에 한파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뭐 남은 연말까지도 크게 나아질 것 같지가 않네요. 그러면서 추경 편성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지금 2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조기 편성 얘기가 나옵니다. 경기가 상당히 좀 부진한 거에 대한 방증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지난주에 국고채 50년물 입찰이 있었는데요. 2%도 안 되는 그런 금리대에 뭐 6천억 가까운 수요가 몰렸습니다. 그만큼 뭐 향후에 경기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크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방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떠한 내용들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인지, 또 금융시장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슈 점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음 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주요 경제 지표하고 이슈들 살펴보면, 첫 번째는 지금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서 올라올 것 같은데, 미국 상무부에서 이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보고서를 지금 이제 제출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이제 배경이 뭐냐면 트럼프가 지시를 한 거죠. 지금 미국이 수입하는 자동차라든가 부품 현황이 어떠냐, 이게 국가 안보에 해를 미치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이런 거를 조사해봐라 했더니만, 이제 그거에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뉴스에 의하면은 실질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입 자동차나 수입 부품에 대해서 뭔가 관세를 매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에 자동차 수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번 실제 내용이 어떤 건지 좀 나와봐야 할 것 같고요.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그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가지고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데, 지난주에 고위급 회담이 중국에서 열렸는데 상당히 성공적이었죠. 뭐 미국 측도 그렇고 중국 측도 그렇고 상당히 앞서서 제가 그 지난주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그런 그 내용들을 서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이제 차관급 회담이 계속 이어지는데, 지금 트럼프 얘기로는 조만간에 뭔가 타결이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지켜봐야 될 거는 이 미국 주택시장 관련된 건데요. 다음 주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이 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미국 주택 관련 지표들인데, 다음 주에 미국의 주택 관련된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표들이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저금리 정책과 연관이 되는데요. 통화정책 관련해서 다음 주에 1월 FOMC 의사록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주요 연은 총재들의 그런 연설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주택 관련 지표와 이런 전체적인 그 통화정책 관련된 멘트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미국의 부동산 관련된 지표를 보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주택 관련 지표도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인데요. 그거 한번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 건수인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2017년 말 정도를 지금 고점으로 해서 주택 판매 건수가 계속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동안의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주택시장에 좀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지난주 발표된 것 중에 소매 판매도 상당히 좀 부진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서 경기 사이클이 조금씩 이제 둔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뭐 이런 상황들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에 발표되는 이 여러 미국의 주택 관련 지표들이 또 얼마나 조금 부진했을지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음 주 금융시장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시장부터 살펴보면 최근에 작년 연말 이후에 글로벌 증시의 강세가 매우 가파르고요. 지금 뭐 국내 주식시장도 연초 이후에 상당히 가파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대부분 올해 시장 전망이 뭐 애널리스트들 또 전략가들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상저하고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즉 상반기에는 주식시장이 안 좋다가 하반기엔 좋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상반기까지는 관망하라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연초부터 지금 주식시장이 크게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 강세를 반기는 쪽보다는 조금 아쉬워하는 쪽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여전히 수급상에서 지금 사야 되는데 못 산 쪽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재료에 대해서 민감도는 이 악재보다는 호재 쪽에 상당히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다만 이제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미 코스피 지수가 2200선까지 왔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주가가 싸진 않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 관련 종목보다는 조금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이른바 순환매 장소로 좀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전히 다음 주에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외국인들 수급을 한번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올해 들어서부터 계속 꾸준히 이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수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전주가 이전 주보다는 조금 매수 강도가 좀 둔화된 거를 보이시죠? 뭐 근데 여전히 상당히 좀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눈에 띄는 거는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매수세가 좀 더 강화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도 지수 관련 그런 뭐 코스피 시장 대형주보다는 이 코스닥 쪽에서 중소형주 쪽에서의 어떤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주에도 중소형주 위주의 좀 강세 흐름이 뭐 상대적으로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채권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채권 시장의 경우에는 뭐 사실 최근에 계속 강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레벨 부담도 좀 많이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거에는 조금 부담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의 고용지표가 계속 부진하기 때문에 이 경기 부양에 대한 필요성들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현재 이 한국은행의 시각으로는 계속해서 이 GDP 갭이 마이너스를 좀 유지할 걸로 예상이 되어서 향후의 통화정책은 그 방향이 금리 인상보다는 오히려 좀 금리 인하 쪽으로 갈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리 수준은 낮은 그런 상황에서 조금 박스권 흐름을 좀 보이는 뭐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외환시장 살펴보면 앞서서 제가 달러화가 이 선진국 대비로는 강하지만 신흥국 대비로는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뭐 역시 이 흐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유럽이라던가 뭐 일본이라던가 주요 선진국들이 별로 경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달러화 대비 강세로 가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 통화 정책이 좀 완화 기조로 가는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지 않는 상황들 그리고 다시 좀 리스크 온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 위주로 통화 가치의 절상이 나타나는 뭐 이런 모습들이 계속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재 시장 살펴보면 최근에 국제유가가 스물스물 올라와서 지금 50불대 중반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제한적인 강세는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50에서 60불 요 밴드를 깨기가 상당히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최근에 산유국들의 감산 기대감 또 이 수요 부진 이 두 재료가 상충하면서 역시 유가도 한 55불 전후에 좋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금융시장의 주간 흐름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 주에도 좀 더 유익한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